예, 먼저 이건희 대표께서는 최근 시장 내에서 중소형주의 아웃퍼폼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일단 중소형주의 아웃퍼폼이라고 하는 건 이제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지금 대형주는 호재보다는 악재가 좀 많이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 시장 보면 미국발 호재와 악재를 동시에 잘 받는 현상이 나오는데 그래서 모두 민감한 현상으로 보여주고 있고 지금 오늘은 이제 미국발 이제 반도체 호재가 우리나라 반도체 소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상승세를 좀 이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동안 이제 많이 빠져있던 소부장들이 지금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는 모습이고 SK 하이닉스 혼자 유독 이제 그 대형주에서는 자리를 좀 지키고 있는 모습이고요. 미국발 악재는 지금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이제 트럼프 정부의 정책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되면서 국내 이제 대부분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빠지는데 이게 대형주 단위주로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지수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약세, 그다음에 LG 에너지솔루션의 약세, 그다음에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비엠 관련 종목들의 약세가 두드러지고 또 지금 미국의 금리가 지금 다시 튀면서 트럼플레이션이 나오면서 바이오 종목들도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대형 바이오주들도 약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좀 내리는데 한몫을 하고 있다. 그 반면에 지금 테마가 붙어 있는 쪽이라든지 뭐 이런 쪽은 오히려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 단위 오히려 조금 더 강세의 흐름이 나오는 거는 여전히 미국 시장에 있는 어떤 그 상승 흐름이 있는 섹터들 중심으로 해서 테마성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종목 플레이가 좀 이어지고 있죠. 그런 시장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주목을 해야 할까? 사실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수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국인들이 줄기차게 우리 시장에서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는데 김성훈 이사께서는 이런 수급 상황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네.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탄핵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불확실성 하나가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 증시에서 좀 더 우호적인 흐름으로 다가오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역시나 외국인의 시선은 상당히 냉정한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외국인 현물만 보시게 되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대량의 현물 매도를 지속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체크를 해볼 것이 바로 환율인데요. 어제도 마찬가지고요. 어제 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환율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엄청난 공방전이 있었습니다. 1,438원, 39원이었다가 이제 돌파 시도를 할 때마다 외환당국 개입을 한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좀 무서운 어떤 환율의 어떤 흐름 자체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역시나 전반적인 외국인의 시각 자체는 여전히 우리 시장을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아직까지 우리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고는 있으나 타이밍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아니라 어느 정도 조금 더 변동성이 줄어든 것을 확인하고 매수에 나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단기적으로는 저 종목 장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해보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좀 더 큰 그림에서 좀 큰 비중의 베팅은 역시나 외국인의 스탠스와 같이 함께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차분하게 시장을 바라보는 그런 포지션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시장 전체적으로 약해 보이지만 그 내부적으로 섹터별 움직임을 봤을 때 반도체 일부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미 증시에서도 반도체 내에 좀 차별화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대장주인 엔비디아가 쉬어가는 반면에 브로드컴의 약진으로 인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강세 간밤 두드러졌습니다. 변영인 대표께서는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투자 평가는 어떠신지요? 네. 우선 저점 부분에 대한 이 추세 부분이 국내 정치 리스크가 좀 완화된 부분에서 일부 수급 반등 좀 일어났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일단 최근 한 2주간의 미국의 기술주 동향을 봤을 때 고점 형상 이후에 계속해서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지속하는 수급의 연속성들을 좀 보였기 때문에, 다만 이제 M7 안에서도 엔비디아와 어떤 이 수급의 희비는 일부가 좀 있었지만 브로드컴이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자체 AI 칩에 관련된 개발 이슈가 부각이 됐던 점, 이 부분은 전반적인 어떤 AI 모멘텀들이 비교적 견조한 흐름들을 좀 유지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 증시의 수급 동조가 좀 일어나지 못했던 측면들은 좀 아쉽지만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AI 모멘텀들이 좀 반영되는 점진적인 구간이다라고 좀 이해할 수 있겠고,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에 관련된 변수 요인들, 이 부분은 시장의 전망치를 좀 소폭 좀 상회할 것이다라고
않았다라고 좀 판단되는 부분들 일부가 좀 있지만 중국발 일부 노이즈가 좀 있었던 만큼 실적 발표 관련된 향후 4분기 방향성들을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역시나 외인의 수급의 방향성들이 정해지지 않은 그런 측면에서 일부 반등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에 대한 반도체 섹터의 수급의 연속성 관점에서는 다소 좀 의문이 들기 때문에 해당되는 매크로 지표에 대한 확인이라든가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이후의 방향성을 확인해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출연하신 분들 대부분 이제 단기적인 반등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말씀을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혹시 정영훈 과장께서도 여기에 동의하시나요? 저도 지금 계속해서 최근 방송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현재 시점은 좀 저가 매수세가 좀 유효한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오늘 이제 하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 이제 탄핵 관련해서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이 대두된 이후에 이제 시장이 급락 이후에 최근에 4거래일 동안에 주가가 한 130포인트 이상 급반등을 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었고요. 앞서 앵커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단패공초 전략에서 좀 단기적으로 그러한 시세 차익을 좀 얻고자 하는 그러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한 단기적인 좀 차익 실현에 나설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좀 조정, 오늘 같은 조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자라고 한다면 또 좋은 또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지난달까지 지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5개월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까지 하락하게 되면 6개월 연속 하락인데 과거 역사적으로 봤을 때 6개월 연속 하락한 것은 지난 2000년도에 닷컴 버블 때와 또 이제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에 따른 금융위기를 제외하고서는 6개월 이상 하락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봤을 때 지금의 위기가 과연 그때만큼의 그러한 위기인가를 놓고 보자라고 한다면 그러한 점은 좀 의문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또한 지금 현재의 또 이제 밸류에이션이 과거 이제 닷컴 버블이라든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좀 밸류에이션이 좀 높았다라고 한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인 또 밸류에이션 또 하단 영역에 위치한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장에서 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시장을 좀 반전을 좀 모색할 조만간에 반전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단기 테마성 움직임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무게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의 옥석 가리기 속에서 변동성을 활용하는 전략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종목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종목들이 시장 상승과 하락을 주로 하고 있는지 류홍민 캐스터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중국의 지표 부진과 미 연방준비제도의 12월 FOMC를 앞둔 경계감이 시장의 분위기를 가라앉히는 모습입니다. 양시장에선 외국인 현재 매도세를 보이면서 지수 하방 압력을 넣고 있는데요. 장 중반 들어서 낙폭을 조금씩 더 키우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을 살펴보면 현재 실적 테마 내에서는 뉴로모픽, 그리고 반도체 설계, 폴더블, 반도체 부품, 조선 반도체주들이 좀 많고요. 그리고 장기 테마 내에선 데이터 센터와 드론, 양자 암호 순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어서 단기 테마 내에서는 여전히 정치 테마 관련주들이 많이 보이고 업종 상위에서는 조선과 전기가스, 그룹 지주사들이 상위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먼저 실적 테마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반도체 관련주부터 보겠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대 강세로 마감했는데요. 특히 브로드컴이 두 자릿수 급등을 보이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5%대 강세를 보이면서 국내 AI 반도체 관련주들도 함께 들썩이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와 관련해서도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시간 18일 미국 최대 메모리 칩 생산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025 회계연도 1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앞서 마이크론은 매출 전망치를 역대 최대인 87억 달러로 제시한 바 있고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4% 높고 기존 최고치인 82억 8천만 달러보다 5%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AI 반도체 관련주 오늘 나란히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현재 칩스앤미디어 1.8%, NCN이 1.6%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발 훈풍이 양자암호 관련주들도 들썩이고 있는데요. 뉴욕 증시에서 아이온큐, 리게틱 컴퓨팅, 퀀텀 컴퓨팅, 디웨이브 퀀텀 등 양자 컴퓨팅 업체들이 일제히 급등을 보이면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관련주 중에서는 아이윈 플러스가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ICTK라든지 옵티시스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 테마의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도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나이백의 공공연구과제 주관기관 선정 소식과 함께 인벤티지랩의 특허 소식이 테마 내 훈풍으로 작용하면서 테마 상승률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인벤티지랩의 경우 비만 치료제 장기 지속형 주사제 개발에 대한 원천 특허를 등록하면서 장중 상한가를 기록하게 됐고요. 이외 오늘 시장에서는 여전히 정치 테마, 정책 테마주들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화면에 나타나진 않지만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과 관련한 우려 속 2차 전지주의 약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한시장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예, 종목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약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전기차 지원을 대폭 축소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사에서는 폐지 이야기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2차 전지 소재에 대해서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 현재 국면입니다. 이것을 또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해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지금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많은 분들 올려주고 계시고요. 반면에 테슬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자율주행 테마는 미국의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긍정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어떻게 풀이해볼 수 있을까요? 이건희 대표님. 일단 지금 로이터 단독 기사 때문에 이제 이 간밤에 나오면서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데, 일단 지금 전기차 전반적으로 지원을 축소하겠다라는 게 바이든 지금 현재 트럼프 정부의 기조인 것 같고요. 일단은 우려했던 그 전기차 구매 세액 공제 부분 7,500불에 대한 것도 폐지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기존에 집행됐던 이제 75억 달러 규모의 충전소 규모도 이제 건설 계획 자금도 지금 회수해서 남은 자금들은 오히려 지금 폐배터리라든지 배터리, 광물 가공 이런 것 쪽에 국방 쪽으로 좀 쓰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의존도도 여전히 낮추려고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소재단은 중국 거를 안 쓰겠다라고 이제 아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틀을 보면 그동안 이제 연비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친환경 차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이 연비 규제를 좀 완화하고 그래서 내연기관과 전기차가 공존하는 시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 배경에는 중국의 이제 전기차 공세를 조금 더 막겠다라는 그런 의도도 있고, 자체적으로 지금 밸류체인, 전기차에 대한 밸류체인을 미국 내에 다 두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다. 그 사이에 이제 시간 벌기 작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배경에는 약간 테슬라의 영향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지금 우리나라 2차 전지 소재주들이 오늘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결국엔 아직까지 대부분의 이제 원료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미국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갈 수 없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부각되면서 오늘 주가가 좀 많이 내리고 있고, 반면에 이제 셀업체 관련된 LG 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저는 이제 그렇게 타격을 보진 않을 걸로 보고 있는데, 현지화가 잘 되어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미국 현지 내에서 재료를 공급받아서 생산하면 되는 부분인데, 전반적으로 이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내년에는 어쩔 수 없이 감소가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우려는 어쩔 수 없다라고 보시면, 지금 소재 쪽은 더 안 좋고 그다음에 셋업체 쪽은 조금 덜 안 좋다, 이 정도로 이제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분간 센티는 지금 이게 만약에 이제 확정된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일각에서는 이게 바로 폐지할 수 없다부터 시작해서 여러 얘기가 논란이 있지만, 전체적인 기조는 이렇게 간다라고 보면 지금 여전히 2차 전지 쪽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가 매수 전략보다는 아직까지는 없는 분들은 관망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2차 전지주 보수 의견 주셨고, 상대적으로 자율주행 테마의 강세가 시장 대비했을 때 좀 강한 모습이거든요. 그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잡고 계세요? 일단 테슬라 관련돼서 규제 완화 이제 부분이 나올 텐데, 이제 테슬라 혼자만 규제 완화를 받는 FSD만 이제 보급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닐 것 같고요. 지금 결국에 이제 테슬라는 자율주행을 통해서 이제 2차 전지 자동차보다는 전기차는 이제 하나의 도구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결국에는 FSD라든지 자율주행 로봇 택시 관련된 사업을 확대하는 쪽이 아마 사업 목표가 될 텐데, 그러면 이제 웨이모 방식, 이제 그 라이다 기반의 웨이모도 결국엔 같이 풀어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는 완화가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일부 발표된 것에 의하면 자율주행 자동차들이 이제 사고가 났을 때 좀 그런 부분들을 완화해 주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전히 관련된 종목들은 기대감은 있습니다만, 국내 이제 그 테슬라 관련된 FSD 관련된 종목들이 좀 부재한 상황이고,
일부 뭐 피런티어가 이제 관련 관심을 좀 받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좀 매출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워낙 소소한다라는 부분. 오히려 지금 현대차가 저는 웨이모와 같이 이제 로보택시 사업을 같이 진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국내 관련돼서는 현대차 중심으로 해서 관련된 그 자율주행 연구를 하고 있는 회사들 역시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회사가 이제 그 로봇과 자동차 모두에 들어가는 이제 SOS랩 신규 상장주인데 이 회사가 그나마 그래도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라이다 관련된 원천 기술을 갖고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조금 관심 정보에 넣어놓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은 이게 미국발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약간 테마성 성격은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 다른 분께서 자율주행 테마주 안에서 유망주를 뽑아오셔서 마지막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선별적으로 자율주행 테마는 접근해 볼만하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반도체 가겠습니다. 시장을 좀 잘 잡아주고 있긴 합니다. 브로드컴의 질주가 가파르죠. 전거래일에 24% 급등에 이어서 간밤 또다시 11%의 추가 상승세. FOMC 경계감으로 인해서인지 엔비디아는 좀 쉬어갔었는데 브로드컴과 함께 AI 반도체 기업들이 국내에서 오늘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훈 이사께서는 반도체주 안에서는 투자 힌트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네. 브로드컴이 좋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시면은 브로드컴을 사시는 게 맞습니다. 시내 관련된 종목들었다가 이제 우리 시장 내에서 좀 찾으려는 시도들을 좀 많이 이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테마로 좀 움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이제 이것이 수혜로 입을 수 있는 것인지 어떤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는 아직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반도체 섹터 여전히 좀 부진을 좀 거듭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오늘도 상당히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이제 SK하이닉스 좀 버텨주고는 있습니다만은 역시나 이제 업황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존 레거시라고 하죠. 기존 메모리 제품에 대한 어떤 수요는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고요. 또 하나 이제 메모리 쪽으로 이제 보수적인 투자의 어떤 방향성 변한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또 얼마 전에도 낸드 역시도 이제 마찬가지죠. 낸드도 감산에 이어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거의 다 철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이제 관세 리스크 역시도 이제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또 중국 반도체들이 이제 좀 강하게 좀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을 것은 전 세계 디램 업체 내에서 이제는 서구권 내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디램 업체는 이제 우리나라만이 없잖아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믿을 만한 구석인데 최근에 2차 전지가 좀 배신을 당했습니다. 미국에서부터 배신을 당했죠. 그렇다면은 과연 이 디램 역시도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켜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솔직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의리가 아니라 커머셜한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이러한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참고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오늘 같은 경우는 관련된 테마주들이 살짝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이거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만큼 역시나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중립 의견으로 일단 보겠습니다. 시세 연속성이 먼저 수반되어야 한다라는 정도로 반도체는 정리하도록 하고요. 비만 치료제 한번 볼까요? 인벤티지랩의 특허 소식이 재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뭐 관련 기업들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고 인벤티지랩 자체는 상승 제한폭까지 치솟은 모습입니다. 비만 치료 장기 지속형 주사제 개발에 대해서 원천 특허를 확보했다는 소식인데 이제 목말라 있었습니다. 그동안 어떠한 바이오의 재료가 시장에서 노출되자 반응은 나타나고 있는데 변영인 대표께서는 관련주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우선 오늘 발표된 인벤티지랩의 이 특허 등록은 뭐 새로웠던 것은 아니고요. 이전에 이 장기 지속형 약물 전달 플랫폼을 좀 주력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 특허가 뭐 새로운 어떤 판로를 좀 개척하는 그런 수단들보다는 기대의 어떤 요인으로 일부가 좀 작용될 수 있는 점, 그리고 1세대 약물에서 2세대로 좀 넘어오면서 이 제형제를 좀 앉는 주기가 하루에서 뭐 일주일로 좀 연기됐고, 이 부분은 사실 위고비라든가 지금 뭐 이 마운자로 같은 그런 어떤 이 약물들이 현재 시장을 좀 선점하고 있지만, 이게 위고비 기반의 이 세미글리티드 같은 경우는 2026년도에 이 국가별 특허 보호 조치가 좀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2세대 약물을 좀 선점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적응증 확대라는 관점에서 오히려 특허의 보호 조치를 연장시키려고 하는 의도와 이런 어떤 전략들이 좀 더 구체화되고 있고요. 이미 이제 1세대 약물이었던 삭센다의 경우에는
지난해 특허 보호 조치가 좀 만료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막연한 어떤 기대감들보다는 성과로 좀 입증될 수 있는, 그래서 1세대 약물을 좀 기반으로 하는 삭센다의 어떤 이 바이오시밀러 제형제, 이 부분에 관련된 연구 개발들이 조금 더 가속화되면서 하루에 한 번 맞는 주사가 2주에 한 번 내지는 뭐 1개월에 한 번 맞는 장기 지속형에 관련된 제형제의 어떤 필요성들이 좀 크게 좀 대두가 됐던 점들이 최근에 어떤 펩트론이라든가 인벤티지랩의 어떤 주가 상승으로 좀 이어졌던 측면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십니다. 다만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포인트가 비만 치료제의 경우에는 뭐 지금 3세대 약물 진입이라는 게 사실 그 허들이 좀 낮지는 않습니다. 매우 높은 기술을 좀 요하고 있고, 펩타이드 기반이라는 것은 이 단백질 제형제를 좀 많이 대량으로 좀 양산할 수 없는 이 기술적인 어떤 구현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내용들 좀 감안해 봤을 때 막연한 좀 기대감을 좀 갖고서 상승하는 종목들은 이제부터 좀 선별적으로 조금 차별화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관점에서 뭐 한미약품이라든가 최근에 어떤 뭐 대웅제약 같은 그런 종목들에 대한 또 유사점, 그리고 HK 이노행 같은 종목들 삼상을 좀 주력으로 하는, 성과가 좀 입증되거나 예상되고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한 판단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장기 지속형 플랫폼의 경우에는 현재 뭐 제형제의 적용 효과들이 좀 그렇게 크게 좀 나타내지는 부분들은 일단은 뭐 기대감은 있지만 향후에는 성과로 좀 증명돼야 되는 숙제가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꿈을 먹고 사는 대표적인 섹터가 바이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임상이 굉장히 많이 진행된 종목으로 선별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기억해 보도록 하고요. 조선주 가볼까요? 조선주의 실적 개선세가 올해부터 두드러지고 있다는 건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주주 환원 정책이 발표됐다는 점이 굉장히 특이하거든요. 조선업에서는 이례적인 발표입니다. HD 현대미포에서 지난 금요일에 주주가치 재고 계획을 공시했고, 이후에 수급상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선주 오늘 굉장히 지수 대비했을 때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좀 봐야 하는 걸까요?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우선 내년도에 대한 그러한 좀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좀 선반영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연말 또 연초에 좀 주목해야 될 섹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아시다시피 이번 탄핵 정국에서 가장 오히려 주가가 좀 상승한 대표적인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조선업종입니다. 그러한 이유는 뭐 아시다시피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이제 수출주로서 이 원달러 환율 상승의 또 수혜 업종이고요. 뭐 또한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 직후에 한국 조선업과의 협력을 원한다라는 그런 직접적인 또 발언도 있는 대표적인 또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한 대표적인 또 수혜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역시나 이번 트럼프 새 정부에서는 기존의 바이든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서 이제 화석연료 부흥책으로 이제 정책이 전환하는 그러한 좀 시점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향후에 뭐 LNG라든지 LPG선 이러한 발주 증가가 지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국내 조선사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기존에 이제 저가 수주했었던 악성 그런 수주 잔고가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축소가 되면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러한 이익이 나는 그런 수주 이제 매출이 본격화되는 그런 좀 시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 턴어라운드 본격화와 더불어서 향후에 이러한 좀 LPG, 뭐 LNG선 이러한 고부가 가치선의 그러한 수주가 증가하게 되면 본격적인 이러한 또 이제 업사이클로 도래할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 연말 연초에 계속해서 좀 주목해야 될 시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주를 볼까요? 기자재를 볼까요? 조선도 좋고요. 개인적으로 조선 기자재도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HD, 현대중공업 비롯해서 이러한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주목을 해야 되겠지만, 그 외에도 이러한 조선 그러니까 즉 이제 선박에 들어가는 이러한 좀 부품이라든지 이러한 걸 납품하고 있는 그러한 회사들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상당히 또 작은 그러한 또 2천억, 3천억짜리 이러한 시총이 작은 그러한 또 부품 이제 관련 밸류체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 상승 탄력이 좀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관련한 그러한 좀 기자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동성화인텍이라든지 이러한 본행제 관련한 회사들의 주가가 최근에 지금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그 반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주도 긍정평가, 특히 조선 기자재 긍정적으로 보셨습니다. 본행제, 밸브 많죠.
네, 흐름들 계속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 시각 수급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순매수 상위 종목 나와 있습니다. 외국인의 SK 하이닉스 사랑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지속되고 있죠. 그 밖에 코리아 밸류업 지수 특별 편입 종목 KB금융 두 번째로 많이 삽니다. 기관은 롯데지주, 네이버, 한국엔컴퍼니, K카 순으로 담고 있고요. 하이닉스를 외국인과 함께 담아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한번 볼까요? 코스닥 순매수 상위 종목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공통적으로 리노공업을 가장 많이 사고 있습니다. 반도체 테스트 소켓이죠. 투자 전략 잠시 후에 세워볼 거고요. 기관은 바이오플러스, 실리콘2 등 미용 화장품 플랫폼 기업도 담고 있다는 게 특징적입니다. 하나하나 가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수급 특징주 한전 KPS. 원전주이면서 전력주인데 요즘 전력주가 핫하죠. 이건희 대표께서는 이 종목 어떻게 보세요? 이제 한전 KPS, 한전 기술 요즘 뭐 그 BHI 다 이제 원전 관련주로 묶였던 종목들 보면 급락 이후에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급락이 나왔던 부분들은 이제 사실은 이제 이번 정부에 대한 불확실성, 이제 원전 사업이 이제 꺾이지 않겠냐라는 그런 우려가 이제 12월 4일 날 반영되면서 계엄 선포 이후에 오히려 좀 빠졌던 부분들, 이제 탄핵 국면 들어서면서 오히려 올라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보면 이제 예산안을 또 중간에 이제 확인해 봤더니 체코 수주라든지 그다음에 계엄전 관련된 그 내년 예산, 그 원전 관련된 예산들은 이미 다 그냥 반영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우려했던 것처럼 뭐 정부가 바뀌면 뭐 탈원전 기조로 다시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우려들이 불식시키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기적 급락에 따른 이제 반등이 좀 이어지고 있고 여전히 기존 사업들은 잘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BHI라는 종목 보시면 이제 복합 화력 발전돼서 굉장히 수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전 아니어도 전력 설비 관련된 전력 발전 관련된 기자재들을 여전히 잘 팔고 있고요. 그 외 한전 KPS도 마찬가지로 지금 원전이 한 매출의 한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그런 기타 화력 발전 관련된 것도 여전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올해 실적도 사실은 한전 KPS 같은 경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걸로 예상하고 있어서 주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요. 롯데지주 무슨 일인가요?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급등을 하고 있고 기관이 가장 많이 담거든요. 혹시 이건희 대표께서 보고 계신가요? 왜 이러는 거예요? 저도 특별한 제가 살펴본 바로는 특별한 이슈가 전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기관이 담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기도 하거든요. 주가의 상황 보시면 전거래를 대비했을 때 10% 이상의 상승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유가 없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보통은 주가가 먼저 반응을 하고 그 이후에 시장에서 그에 대한 뭐 해석이 나오기도 합니다. 다음에 또 관련된 내용이 분석이 되면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다음 이어서 코스닥 특징주 보겠습니다. 리노공업. 실적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죠. 뭐 후공정, 반도체 쪽인데 소켓, 테스트 이쪽 아무래도 이 반도체 산업이 조금 더 슈퍼사이클이 연결이 되면 이런 소켓들도 많이 필요하게 될 텐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접근 가능할까 궁금해집니다. 김성훈 이사께서 답변 주시겠습니까? 네, 앞서 이제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좀 약간 좀 중립의 의견을 이제 한번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테스트 소켓 업체 중에서 또 하나인 ISC가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ISC가 바로 밀려버리고 대신에 리노공업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는 리노공업이 반응을 하지 않았죠. 자, ISC 어제 상승의 이유는 뭐 구글, 브로드컴, 아마존 전개에다가 이제 유리기판 소켓을 뭐 납품했다라는 것이 부각이 되면서 올라갔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리노공업이 뒤늦게나마 이 브로드컴으로 리노핀에 대한 납품 이력이 부과되면서 브로드컴 관련주로 이제 묶이면서 좀 강한 시세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적을 한번 뜯어봤는데요. 실적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수출 데이터죠. 네, 수출 데이터를 살펴보니까 하반기에 그렇게 좀 드라마틱하게 올라오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의 상승의 이유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역시나 브로드컴 관련주, 브로드컴 관련 테마의 어떤 성격이 좀 더
강하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오늘 기관들이 사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기관들 여러분 매매 패턴을 보시게 되면은 오늘 샀다라고 해서 뭐 한 달 뒤까지 가져가는 그런 매매 패턴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사면은 내일 당장 또 팔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좀 어수선하다 보니까 수익이 나면 바로 좀 뭐 차익 실현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 만큼 역시나 단기적인 어떤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오르면 어느 정도 수익을 보면 이제 팔고 나오는 전략. 단기 관점으로 리노공업 챙겨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유망주 체크해 볼 텐데요. 자, 오늘 장 유망주 열리고 있습니다. 종목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데 먼저 이건희 대표께서 필옵틱스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유리기판 테마 여전히 유효한 건가요? 유효한데 이제 그런 거죠. 브로드컴이 이제 쏘아올린 공이 얼마나 이제 파급 효과가 있을 거냐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SKC가 이제 전일 급등하다가 좀 윗꼬리를 달았고 오늘도 이제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유리기판을 가장 먼저 양산하는 데는 SK 앱솔릭스가 될 거고요. 지금 SK 앱솔릭스는 지금 12,000평, 2,000제곱미터죠. 그 규모의 지금 1공장 갖고 있는데 이제 그 다음 후속 공장은 아마 7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을 짓는다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가장 빨리 상용화해서 양산을 돌입한다라고 보면 관련된 이제 장비가 먼저 들어갈 텐데 TGV 그중에 핵심 장비인 TGV를 만드는 장비 회사인 필옵틱스는 여전히 또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 와서 현대 GF홀딩스 보겠습니다. 김성훈 이사께서 가지고 오셨네요. 투자 포인트는요? 네, 좀 시장이 좀 어수선합니다. 아침에 좋았던 종목이 오후장 되면은 또 윗꼬리를 다는 경우도 있고요. 또 뜬금없이 이 종목이 왜 올라오면서 급등하는 어떤 그런 종목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오늘만큼은 종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데 있어서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린 선택은 역시나 좀 이제 지주사 중에서도 그리고 배당에 대한 부분에 포인트를 맞췄습니다. 시장이 좀 조정이 나오거나 좀 흔들리더라도 그래도 좀 덜 밀리거나 아니면 좀 더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현대 GF홀딩스 같은 경우 현대백화점 그룹의 지주 회사죠. 오늘 보시게 되면 이제 아까 롯데지주를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요. 롯데지주, 뭐 오늘 효성, CJ 이런 종목들의 급등이 나고 있는데요. 공통점은 역시나 이제 지주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주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신선한 종목입니다. 자, 저희 앞서서 자율주행 테마 이야기를 해봤는데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올라왔습니다. 변영인 대표님. 예, 일단 단기적 측면에서 자율주행에 관련된 이 규제 완화 기대감들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드론 관련주에 관련된 기술 모멘텀들이 좀 부각이 됐는데 이게 차량용 그리고 드론용에 공급되고 있는 소형 레이더가 좀 상용화가 됐고 현재 지금 아마존의 배송용 드론에 관련된 개발 이슈들 다양한 모멘텀들을 좀 본다면 최근에 제한된 수급 여건이지만 단기적인 어떤 재료 관점에서 추가적인 어떤 상승 여력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세진중공업입니다. 투자 포인트 잡아주시죠, 정영훈 과장님. 네, 앞서 이제 조선업종 말씀드리면서도 기자재 업체 이제 말씀드렸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자재 업체 중에 하나가 세진중공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트럼프 정부의 새 정부의 화석연료 부응책에 따라서 이런 LNG선이라든지 LPG선 발주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바로 이제 주력 이제 기자재라고 이 회사의 주력 기자재인 LPG 탱커 매출이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좀 시점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이런 실적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는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조선주 기자재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네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